김건희 공천 개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김건희가 총선 당시 김영선 이게 우리가 적폐범죄 일람표를 열심히 읽는 낭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족관 물먹방 김영선 이게 우리의 지금 저기 한 줄 평이었는데 어쨌든 이 김영선한테 창원 의창이 지역구였는데 여기를 김해의 갑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공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컷오프가 됐는데 무슨 이게 공천 개입이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발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한겨레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그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이런 사람들을 낙동강배트 험지 출마시키려고 한 2월 초에 해가지고 6일, 8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 시킨 애들이었고 근데 갑자기 2월 18일 날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뜬금없이 김영선이 나도 험지 출마를 하겠다 하면서 김해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힘당 공관위에서는 이건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네 그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해갑에 한동훈계 사람들이 2명을 꽂았고 아니죠. 그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라고 다 이 부산 쪽, 부산 경남 쪽 중진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도 한창 이제 뭐 시끄럽잖아요. 중진들 다 이동시킨다 네네네네. 이러면서 그게 한 차례 끝나고 나서 한 2주 지나서 김영선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 뭐지? 그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거 아니냐 싶은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한동훈이 어떻게 막 조정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 뒤에 튀어나온 김영선은 이거는 이제 김건희가 조정을 한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또 네. 그래서 이 창원 있었고요. 지역구가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던 국힘당의 텃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김영선을 날리고 김건희 라인을 꽂으려고 했다는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근데 그 김건희 라인도 되진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나왔던 이제 후보들을 보니까 그 창원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사람이 검찰의 당시에 사표를 쓰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힘당에 입당한 김상민 부장검사 이 사람이랑 배철순이라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 당시 행정관이죠. 그 사임하고 나온 거예요. 그 2명을 지금 꽂아 넣으려고 했었던 거죠. 네, 요거까지 이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라인에서 이 2사람을 보낸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영선을 날리고 그럼 그 라인을 누구겠어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일단 근데 김영선은 자기 받은 적 없다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자기 따봉 그 이모티콘 몇 개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등골이 서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사람이 수두를 빽빽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미 여러 현역 의원들과 뭐 참모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도 지금 뭐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가 변명의 지금 핵심입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도둑질에 실패했어요. 문을 넘었어. 네. 넘었어. 물건 잡았어. 그러면 도둑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결행하려고 시도하는 거, 실행에 옮긴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뇌물을 받았는데 쓰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뭐 그 이런 전반 논리죠. 그 논리가 다 팽팽한 스토킹 거군요. 되겠다 그랬어. 한개 같은 논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아니다. 김건희는 정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공천 개입이라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깔지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변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수족관에서 물 마신 이 김영선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몇 증언에 의하면 실패한 사례들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추가 폭로가.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천이 돼가지고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김건희 문자를 받고 꽂혀가지고 김건희 문자를 공개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만 계속 폭로가 되는 거야. 열받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터질게 터졌다라고 김영선의 참모였던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고 국힘당 당직자 출신인 어떤 분은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이 사람도 다 갖고 있다라고.
벌써 폭로한 상황이고 녹취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여당 이준석도 봤다고 하는 거고요. 네, 여당 내부에서 여사에게 잘 보이면 공천 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이런 증언들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랑하고 다니는 익명으로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웅 의원이 뭐 어디 방송 나와서 여사 외국 나가 있으라고 한 게 자기는 그런 것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난 이준석이랑 김웅 같은 인간들인데 왜 그 당시에 안 밝혀요? 자기들 살려고 안 밝혀놓고 이제 와서 나 원래 알고 있었어. 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이준석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그때 텔레그램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개혁신당이랑 접촉하고 원래 넘어오려고 해가지고. 근데 왜 안 깠어요? 왜 안 깠어요? 결국 또 개고기 팔려고 한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얼굴만 바꿔가지고 마치 반년 전사인 것처럼 윤석열을 까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교활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정을 이 김건희라고 하는 작자가 아무렇지 않게 농단하고 심지어는 공당의 이 공천에까지 민간인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 간의 연결고리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그 지역구로 옮기게 됐을 때 뭐 공약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관련한 맞춤 지원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공천 개입만이 아니라 관련한 전망 국정에 대한 개입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징역 2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노골적인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이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김건희가 문자를 까서 곤혹을 치른 바도 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문자 가지고 있다. 네. 너만 문자 있는 줄 알아. 나도 캡처했다. 지금 뭐 MBC 출신 그 장인수 기자한테도 그 캡처본들이 입수가 돼가지고. 그래요? 네, 언제 깔까 뭐 이런 이제 확인 절차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 녹취록이 300개가 넘게 네. 지금 여의도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어. 거의 무슨 괴담처럼. 그거야말로 진짜 괴담 같아. 그런데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게 어쨌건 사람들이 다 진실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안 갖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의도에. 네. 근데 그걸 공개 안 한다는 거는 김건희랑 윤석열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두가 몰락할까봐 지금 못 가는 거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나옵니다. 때가 무르익어 가면 한 명, 두 명 까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누가 왜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을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걔가 터뜨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하셨는데 실제 한동훈의 살 길이 매우 절실해진 상태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지방선거, 대선 다 완전히 멸망할 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했는데 다른 후보군과 이 한동훈만의 특별한 차별성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지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기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될 가능성,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실제 시달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특검법이 추진되어서 자기가 정치 생명을 끝내게 되고 완전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 요거에 대한 불안이 존재할 거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에 의해서 매장당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더 클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 쥐고 있는 카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날려야 자기가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또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랑 이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단독 회담을 했어요. 비공개 회담. 근데 여기 자리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근데 그 관련 민주당 최고위 관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책위원장인가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별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40분이나
소중한 시간인데 한동훈이 자기 살 길을 제시하지 않았겠냐. 그런 게 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한동훈 뭐 같이 특검 윤석열이 치자. 같이 윤석열 치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겠죠. 일단 둘이 따로 만난 거 자체가 윤석열에게는 부글부글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신자가 또 뭐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막 술상을 팍팍 치면서 열을 엄청 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김태형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신이 때린다면 한동훈이 제일 먼저 윤석열을 배신이 때릴 거다. 더 강한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상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근데 어제 8일이죠. 8일에 원래 윤석열이 여당 지도부 신임 지도부랑 만찬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당일날 깼잖아요. 알죠? 당일날 네. 깨고 이제 추석 이후에 시간 이제 잡아가지고 다시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8일날 일부 국힘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동훈만 빼고. 저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전에 만찬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 시기에 네, 만찬을 할 생이냐? 국민들은 진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찬이 아니고 술 마시고. 먹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술을 술을 마셨다는 네, 이야기가 네.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을 대놓고 왕따를 시키고 윤석열도 보복을 하는 거죠. 문자를 한동훈이 깠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알았으니까 지금 바로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집합. 이뇨한도 불렀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동훈 당에서 장악 못해? 이런 혼나는 자리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비공개 자리였다는 거잖아요.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공개될 수가 있냐. 그럼 또 내부에서 누가 또 폭로를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부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든 대통령실 본인이 네. 어디로 정보를 빼돌렸든 원래 누구 빼고 이렇게 모이면은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너가 봤으면 좋겠고. 우리 너 빼고 사실 모인 거다? 이거 아니 이렇게 그러면 자랑한 너무 게 전략이 아닌가. 없는 거죠. 원래 안 걸려야 돼요. 저는 내부에서 또 있다 지금. 친윤계라고 불려간 사람이 이 당을 파탄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에이스 잠입 블랙 요원이 한 명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둘은 다시 화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살 길 찾아서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 그렇지만 본인들이 둘 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판을 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이 한 이야기가 좀 가볍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제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도 선의에 뭐 조언을 했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김건희 공천 개입을 쉴드 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확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자가 실제 있었고 김건희가 그런 관련한 이야기도 한 건 맞아라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서 이 이준석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겠는가. 이런 정보가 나온 출처가 분명 있고 그 출처의 의중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입장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